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PPT로 먼저 어떤 걸 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손으로 전과정 환경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LCA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다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LCA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손으로 해보는 이런 프랙티스들은 조금, 가볍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제 연료에 대해서, 선박 연료에 대한 LCA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LCA는 네 가지 스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골 앤 스콥. 이 골 앤 스콥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LCA라고 하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데이터를 사용하고 수집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범위가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LCA를 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제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예로 우리 펑셔널 유닛 만드는 것도 기억하시죠, 그죠? 보통 이제 연료는 메가줄당 뭐 얼마의 그린하우스 가스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또 결과 목표를 잡았던 것도 요 고렌 스콥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박 연료의 정과정 환경 평가를 하는 이유는 본선에서 우리가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연료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전 과정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환경 평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좋아하는 이제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뭐 산성화 지수라든지 뭐 부영양화라든지 뭐 오존에 대한 거라든지 등등 수십 가지의 환경 평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거 특히 이제 요즘 우리 조선해운에서는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온실가스에 대한 잠재성을 보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스콥 중에서는 우리는 생산과 이제 소비, 그러니까 연료가 생산되는데 나오는 환경 영향성, 그걸 이제 업스트림이라고도 하고, 웰 투 탱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본선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탱크 투 웨이크 아니면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걸 우리는 이 케이스 스터디의 스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전과정 환경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박이 먼저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배가 이제 이제 로로선인데, 한 30년 정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요게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제 앱스트랙트 로그고, 이 로그에 따르면은 이 배가, 이제 FO를 이렇게 이제 쓰고, 그다음에 DO를 이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거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합산을 해보면 보야지당 한 항차당 한 1600톤 정도 이 배가 이제 연료를 쓰는데 한 항차당 한 53일 정도 운항을 하고요. 그게 1년에 따지면 6.9 보야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배가 전생애 동안 사용하는 연료 양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이게 먼저 100만, 1000만 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료 1000만 톤에 대한 이제 정과정 환경 평가를 수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엑셀,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네, 요게 바로 어디서 가져왔느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그 자료를 이제 추출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일단 가비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가비에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비 소프트웨어를 오픈하면 요런 모듈 형태로 다양한 데이터 인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예를 들어 요 1kg의 그 헤비 퓨일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어떤 매테리얼들이 이제 위에 인풋으로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나오는 것들, 이제 이게 아웃풋이죠, 그죠? 여기에는 연료 1kg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배출물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이제 엑셀로 이렇게 추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요걸 가지고 LCA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비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좀 상세한 이런 플로우 차트도 제공을 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크루드 오일이 이제 생산이 돼서 이런 다양한 그 뭐죠, 이 프로세스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크루드 오일은 딱 뭐 헤비 퓨얼만 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연료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헤비 퓨얼 오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그 뭐죠, 탄소 발자국들을 쫓아갔을 때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 아니죠. 이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쫓아갔을 때 이런 종류들의 그 이미션들이 나온다는 걸 뭐 기록도 하고, 또 레퍼런스를 찾고, 뭐 또 데이터를 어디서 뭐 그 가지고 오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죠? 제가 그 가비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액세스인데 액세스를 제가 또 엑셀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그 데이터를 이제 뽑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 데이터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 이게 암모니아 그냥 디젤 만드는데 나오는 그 뭐죠, 배출물 양이 몇 개가 되냐면, 보시면 한 771개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꼴 앤 스코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뭘 볼 건지, 뭘 분석할 건지에 따라서 이 771개를 다 쓰지는 않고 필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뽑아서 써야 되는데, 그럼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다양한 그 연구들을 통해서 네, 뽑아왔습니다. 뽑아온 게, 잠깐만요. 예, 요거. 딱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거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랬을 때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선박 연료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산성화라든지 이제 부영양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운 활동을 통해서 그 크게 영향을 주는 이미션들의 종류는 총 보면 이상기, 자, 네, 11개. 딱 요 11개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 바꿔 말하면 거기에 이제 771개의 데이터가 있었지만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딱 필요하고 딱 핵심적인 그 이미션들만 딱 뽑으면 11개로 이렇게 딱 그 뭐죠, 이 압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11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가지고 이제 가비 소프트웨어를 돌렸던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계산을 할 때는 이제 요 11개를 가지고 이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여기 시트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여기 노란색이 우리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들을 딱 이제 채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료 소모량이 어디 있냐면, 이 연료 소모량을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보여드렸죠. 요거. 요게 이제 천만 톤인데, 여기 천만 톤에 이제 곱하기 천을 해야 킬로그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엑셀 열어주셔서 여기 이제 천만 톤에 천을 한번 곱해서 입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력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작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펑셔널 유닛을 연료 킬로그램에 따른 이미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메가줄에 따른 이미션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 각 킬로그램당 그 에너지들이 연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소 1kg하고 뭐 디젤 1kg은 그 열량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킬로그램으로 비교를 하기가 너무 이제 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메가줄로 그 이제 변경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연료를 메가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제가 또 앞에 요런 것 한번 이제 전달 드렸었는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보시면 1kg당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어 42.7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120이죠. 거의 한 3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암모니아는 또 디젤보다도 훨씬 약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 동일한 뭐죠? 이 출력을 내기 위해서 엔진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수소가 그 킬로그램 기준으로는 가장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암모니아가 가장 많은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발열량을 네, 42.7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제 요게 되겠죠. 요게 전 주기 이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 요거랑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어디 입력하냐면 요거는 이제 웰투 탱크 그러니까 프로덕션 단계에 인벤토리고 요거는 이제 유즈 본선에서 사용하는 그 유즈 단계에 그 이제 이제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 프로덕션 단계에 그 인벤토리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요 값이 뭐냐면 1kg의 디젤을 만들 때 CO2가 얼마 나오는지 CO가 얼마 나오는지, CH4가 얼마 나오는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개의 대표적인 그 이미션들이고 그거는 어디 있다? 네, 여기. 네. 바로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찾기 쉽게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이름 그대로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CO2면은 이거를 카본 다이옥사이드 뭐 그 올게닉 뭐 이미션 어쩌고저쩌고 치시면 찾기 하시잖아요. 그럼 딱 바로 여기 딱 찾아져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그냥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카본 모녹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넣고 여기 있죠? 그럼 요 값을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메탄도 이제 여기 이렇게 찾아서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여기 아니고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서 이제 찾으면 여기 있죠. 여기 요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11개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디젤이다. 네,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이 디젤에 있는 인벤토리의 핵심적인 11개 그 이미션들의 그 팩터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저는 불러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탱크 투 웨이크잖아요. 우리 본선에서 사용하는 거. 본선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 IMO 같은 데서 연료 1kg을 사용하면 뭐 CO2가 뭐 얼마가 나오고 CO가 얼마가 나오고 이제 요런 게 저기 뭐죠? GHG 레포트 2014년도에 이제 이미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팩터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거는 우리가 본선에서 이제 1톤의 뭐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 뭐죠? 그 퍼넬 그 연돌에서 나오는 CO2량이 톤당 3.2고 CO는 0.0027이고 CH4는 뭐 이렇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벤토리 네, 가야 이제 완성이 네, 됩니다. 네, 요까지 네, 괜찮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 그러고 난 뒤, 방금 설명해 네, 주신 탱크 네네, 투 웨이크는 네네. 이거는 구글이나 자료에 찾아보면 나와 있나요? 네, 여기.
우리 GHG 스터디, 그 IMO, 그 GHG 스터디 2014년도에 나와 있는 네, 자료입니다. 요거는 너무나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CII나 이런 거 계산할 때도 결국 요 팩터들 쓰잖아요. 그 탄소 팩터들. 그게 이미 이제 IMO에서 그 뭐 이제 스탠다드 뭐랄까 기준을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그 LCA 그 나중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대표적인 값이잖아요. 근데 뭐 엔진의 뭐 사이즈나 뭐랄까요 뭐 효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런 값들도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그 출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좀 더 신뢰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 선박 특성에 맞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뭐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되면 요런 그 작은 그 차이가 나중에 퓨리오 마리타임에서 페널티를 계산할 때 아주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몇 그램 그 뭐죠 이 1메가줄당 몇 그램만 더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페널티가 뭐 수백만 불에서 뭐 수천만 불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2030년, 2040년 가면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수점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해운회사에서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값들을 지금 당장은 사용을 하지만 언젠가는 네, 우리가 그 선박마다 개별적인 값들을 이제 사용해야 될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잠깐 네, 어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의 큰 파트가 끝났어요. 제가 오렌 스콥은 뭐 대충 이렇게 뭐 웰투 탱크랑 탱크 투 웨이크라고 말씀드렸고 그 인벤토리 어널리시스에서는 우리가 웰투 탱크에 대한 인벤토리, 그죠? 그다음 탱크 투 웨이크에 대한 인벤토리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팩터 값이고 요건 전체 사용량이니까 이제 요거랑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이미션이 얼마가 나오는지 다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연료 1kg당 나오는 이미션 양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연료 전체 이만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이미션 양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를 이제 팩터를 딱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따다다닥 하고 그다음 얘도 이렇게 딱 하면 네 그대로 따다닥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 합산하면 되니까 요거 두 개 이렇게 합산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CO2는 그러면 이 배가 30년 운항할 때 동안 얼마만큼 나오지?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가 끝났어요. 예,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네, 네, 제가 간단한 예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예. 그,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배가 그 30년 동안 운항을 하면 전 과정으로 CO2는 이만큼 나오고, CO는 이만큼 나오고, CH4는 이만큼 나오고, 다른 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냐?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배가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뭐 산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넥스트 스텝을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 스텝이 바로 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 거죠.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11개지만 그 값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그 이미션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이미션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관련 있는 그 이미션들끼리 통합을 해서 그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는 얼마만큼 크고 산성화는 얼마나 크고 그다음에 또 그 뭐죠? 그 유트로피케이션 이런 이 부영양화는 또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뭐죠? 이 지수로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별 그 이미션들을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러니까 에스티피케이션, 그 산성화 지수, 부영양화 지수로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변환을 하려면
각각 이미션마다 지구온난화나 그 뭐 산성화나 부영향에 미치는 영향성이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 영향성에 따라서 팩터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O2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지수 팩터가 1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CO2 1kg을 배출하면 지구온난화 지수가 1kg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디에 있냐?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임팩트 어세스먼트 할 때 뭐 어떤 거는 CML 기준으로 한다. 어떤 거는 뭐 레시피 기준으로 한다. 어떤 거는 트레이시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거의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런 이 기준 이걸 뭐라 그러죠? 기준 스탠다드를 표준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C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트레이시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거를 만든 배경이 어떤 환경 배경으로 했는지가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CML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스탠다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CO2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1이고 CO는 3이고 CH4 이게 메탄이죠. 메탄은 25. 그다음에 이거 N2O 이게 이제 아산화질소잖아요. 요거는 298.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구온난화 지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에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산성화 지수는 요 속스가 1이고 그다음에 녹스가 0.7, 그 N2O가 0.7, 그 여기 뭐더라? 네, 어쨌든 뭐 이게 HCl이 이제 0.8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부영양화 지수 그 뭐 이렇게 토양과 그 뭐죠 그 뭐죠 이제 강이 오염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그게 또 영향이 이제 녹스가 0.13, 그다음에 N2O가 0.13, 그리고 이제 요거 포스페이드잖아. 포스페이드가 1, 여기 암모니아가 0.33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팩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거죠. 제가 요걸 그냥 일단 한번 카피해서 여기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계산을 위해서 얘는 그냥 다 0으로 할게요. 나머지 필요 없는 애들은 0으로 하고 나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요거는 전체 값인 거고, 그죠? 거기에다가 팩터를 곱하면 이 이미션이 이제 글로벌 워밍 포텐셜 값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 곱하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주르르륵 하면, 얘는 아니, 얘는 이제 썸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곱해지고, 그다음에 CO랑 CO 얘는 3니까, 그죠? 3배 곱하고. CH4는 얘 나온 거에 25배니까 25배 곱하고, N2O는 298배니까 298배 곱하면, 이게 총 썸 하면은, 지금,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디젤 연료 그 1000만 톤인가요? 그거를 그 생산했을 때 나오는 글로벌 워밍 포텐셜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만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에스티피케이션 요걸 보려면 요거 이제 카피해 보면은 이제 요게 아니고 여기죠, 여기. 여기 계속 그 나오는 양의 이제 에스티피케이션 그 지수를 곱하면 되죠. 그냥 그렇게 곱해서 이렇게 따다다닥 하고 그다음에 얘도 카피해서 붙이면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에스티피케이션은 요 네 개만 영향을 주니까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요 네 개가 이렇게 된다. 그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트로피케이션 얘도 여기 웰트 탱크 쪽에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네, 뚜루룩 하고 그다음에 썸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웰트 탱크에 대한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잖아요. 탱크 투 웨이크. 탱크 투 웨이크를 하려면 이제 아까 여기 걸 썼다면 이제 여기 걸 써야 되죠. 여기 거. 그죠? 얘가 이제
이미션 나오는 양이니까요. 웰트 탱크에서. 이제 제가 얘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 맞고, 얘가 이제 다시 글로벌 온 포텐셜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네, 이렇게 쭈루루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스티피케이션도, 네, 이렇게 넘기고, 네, 중간에 거 해서,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트로피케이션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쭈루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썸은 그냥 이렇게 하면, 네, 다 됐습니다. 요게 뭐다 이제 임팩 어세스먼트입니다. 그쵸? 네, 한 번만 더, 네, 헷갈리지 않게 요약을 하면,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연료나 뭐 에너지들의 인풋과 아웃풋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그거고, 임팩 어세스먼트는 이 나온 배출물들을 이런 환경 팩터들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웰투 탱크일 때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이렇고 에스티피케이션이 이렇고 유트로피케이션이 이렇다. 그쵸? 그럼 탱크 투 웨이크는 요렇고 요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딱 그래프로 딱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딱 보시면은 요 위에 요게 뭐냐면 웰 투 탱크.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양. 그리고 얘는 그 뭐죠 이제 그 소비 단계 그러니까 그 선박이 운전할 때 나오는 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 디젤을 생산할 때 나오는 양 대비 우리가 그 운전할 때 나오는 양이 한 5배 가까이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젤을 사용을 할 때는 이 그 다운스트림 이때 나오는 이미션이 참 많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요거를 그냥 요렇게만 갖다 놓고 쓰면은 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뭐 그 퓨르 마리타임에 그 뭐 연료별 그 LCA 팩터를 막 집어넣는 그 있었잖아요. 그 펑셔널 유닛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만들고 그거를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퓨르 마리타임에 적용을 해야 뭐 페널티를 완화를 받던가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도 마지막으로 라이프 사이클 GHG 인텐시티 값을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되죠. 이게 구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요게 뭐냐면 1메가줄당 그죠? 1메가줄당 나오는 GHG 이미션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를 그럼 제일 처음에 전체 사용하는 우리 메가줄이 있잖아요. 이 배에. 그리고 전체 우리 그 나오는 그 저기 뭐죠? 지구 온난화 지수가 있잖아요. 이게 웰투 탱크도 있고 탱크 투 웨이크도 있죠. 그죠? 이거 두 개를 이제 같이 더하면 이 전 선박의 그게 그 뭐죠? 인텐시티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꿔 말하면 제가 분자에는 얘 이제 더하기 아이고 분자에는 이제 얘 더하기 얘를 하고 그다음 나누기 우리 전체 소모됐던 이미션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네 이게 바로 이 선박의 그 라이프 사이클 GHG 인텐시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전체라고 본다면 얘 전체 말고 어 이제 얘만 본다. 그 웰투 탱크만 본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 이게 무슨 값이냐면 아이고 무슨 값이냐면 요거는 우리가 연료가 생산될 때 나오는 그 저기 그 GHG 인텐시티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료 공급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 연료는 그 웰투 탱크 그 이미션 팩터가 뭐 요렇습니다. 요렇게 이제 주는 거죠. 요게 이제 0.012 맞나요? 하나, 둘, 맞죠? 0.00인가? 아이고, 잠시만요. 0점, 네. 어쨌든 0.012네요. 그죠? 아이고, 아무튼 0.012. 네, 요게 1메가줄당 그 0.012
0.12 뭐죠? 그 온실가스 지수 또는 CO2 이퀴밸런트, 그 탄소 0.12 킬로그램의 탄소가 배출이 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이 낮은 거를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제 해운 쪽에서는 네, 유리해지겠죠. 네, 이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빨리 하나만 더 할게요. 요 수소 연료전지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것과 좀 비교를 하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수소인데요. 자, 수소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만요. 이건 결과 나왔고, 그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됐고,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도 얼마를 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발열량 기준으로 보면 수소가 그 MDO보다는 한 3배 정도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연료량이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로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보면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로 이렇게 이제 얼마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300만 톤이네요. 3, 4, 8, 3, 8, 9, 5.8 곱하기 이제 1000을 해줘야 되죠. 그죠? 왜냐면, 네, 얘가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발열량은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33이죠. 아닌가? 120. 120, 네, 그렇죠? 메가줄당 이제 메가줄 퍼 킬로그램. 그죠? 그러면 전체는 이제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발열량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집어넣어야 되네요. 잠깐만요. 집어넣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어디 있냐면 네, 네, 제가 요걸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예요. 네, 요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여기 이제 수소 있잖아요. 수소. 제가 수소를 몇 가지 케이스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스팀 리포밍.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LNG에서 그 뭐죠? 탄소만 딱 빼내가지고 이제 수소 만드는 그 작업으로 했을 때 나오는 인벤토리입니다. 그 인벤토리들을 가지고 제가 또 11가지 그 말씀드렸죠. 이제 11가지 그 옵션들. 이제 그거를 딱 이제 했을 때 네, 아이고. 네, 11가지 옵션들 했을 때, 이제 요렇게 제가 찾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았다 치고, 네,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제가 드린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네, 저랑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소의 장점은 뭐죠? 탱크 투 웨이크에서 이미션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탄소가 없고, 뭐, 배출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 선박은 다 이 이미션 본선에서 나오는 이미션은 그냥 제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 전체량으로 바꾸려면 또 어디 갔죠? 여기 전체 사용량으로 이렇게 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죠? 유닛 뭐죠? 팩터고 팩터의 전체 사용량을 곱하면 전체 그 배출량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곱하기 그죠? 요거 요렇게 딱 하면 그리고 얘를 딱 앵커를 잡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쭈루루룩 하면 되고 얘는 이제 0이니까 그냥 제가 0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수식 그냥 해서 이렇게 쭈루룩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um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네, 쭈루루룩 하면 각각 네, 이미션마다 얼마만큼 네, 나오는지가 딱 계산이 됩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인벤토리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임팩 어세스먼트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임팩 어세스먼트는 각각의 이미션별로 있는 이거를 이제 환경 지수로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지수 요 팩터들이 필요하고 요거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값들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가장 스탠다드인 CML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팩터를 그냥 위에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오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 팩터를
전체 전체 배출량과 곱해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토탈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네, 엑스티피케이션도 네, 요걸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죠? 네, 주르륵 하고 그다음에 유트리피케이션도 이렇게 해서 네, 주르륵 네, 하고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썸을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은 네, 웰트 탱크에 대한 지구온난화 지수, 산성화 지수, 뭐 부영양화 지수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탱크 투 웨이크는 사실 다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다 0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그래도 뭐 수식에 맞춰서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주르르르 하면 되고 얘도 네, 이렇게 해서 얘만 살짝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르르륵 하면 되고 마지막에 얘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아이고 주르르륵 하고 그다음에 이제 썸만 이제 꼭 더하면 네 이렇게 이제 전체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딱 볼게요. 그래프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생산 단계. 네, 생산 단계에서 알죠. 요게 생산 단계. 요게 생산 단계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제 수소가 이만큼 나오고, 그 이미션이 이만큼 나오고, 이게 이제 지구온난, 온실가스가 이만큼 나오고, 우리 소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앞에 우리 결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이게 디젤이잖아요. 디젤은 생산 단계에서는 온실가스가 별로 안 나오는데, 소비 단계에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기억나죠? 근데 이 수소는 보면 우리가 수소 그 리포밍 방식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LNG를 그 수소로 만드는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이미션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레이 수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수소를 쓴다고 해서 이 친환경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소를 사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MO나 이제 EU에서도 그냥 어떤 수소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런 카본 인텐시티 값을 매기도록 하고 있고 그 값을 우리가 페널티에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값에 따라서 뭐 비용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단순히 이제 모든 수소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가 가장 핵심적인 툴로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카본 인텐시티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GHG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탱크 투 웨이크가 제로니까 웰 투 탱크에서 나누기 전체 여기 열량 요거 이렇게 하면 네 보시죠. 단위 열량당 나오는 CO2량이 0.087이에요. 얘는 얼마였죠? 0.087이었잖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 두 개.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두 케이스에서는 수소를 쓰나 디젤을 쓰나 그냥 또이또이다. 그냥 뭐 환경적으로 별 차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다른 거 우리 선박 건조 쪽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이 연료전지를 이 전기분해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값이 훨씬 네, 떨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게 진짜 친환경인지 연료인지 그거를 조금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도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은 네,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레코딩을 스탑하겠습니다.